캠브리지 IELTS 리딩 지문을 통해서 처음 이 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국 왕립학교라는 타이틀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디자인 예술 계열 계통에서 세계 1위 랭킹에 있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던 학교였고, IELTS 점수를 딴 뒤로는 RCA에 맞춰서 포트폴리오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많겠지만 저는 영어가 좀 우선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RCA를 포함해서 몇 학교에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2분짜리 영상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직접 구두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2분짜리 자기 소개 영상 스크립트를 짜서 그걸 암기해서 그걸 카메라 앞에서 스피킹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저니 비디오가 뭐랄까, 나라는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학교에 좀 대놓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주시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를 제출하는데 저는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6.5였고요. 저는 일단 7.0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은 총 2번을 쳤고요. 운이 좋게 작년에 친 시험에서 목표 점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총 수강한 기간 다 합쳐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IELTS 준비하면서 방대한 단어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IELTS로 영어 공부라는 걸 처음 제 인생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그런 것들까지 다 외워야 해서 그 과정을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학원에서 처음에 IELTS를 시작해서 그 정말 막대한 단어량에 겁을 먹고 또 부담을 느껴서 그만두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한 몇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선 4가지 영역 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일단은 선생님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책에서 있던 모르는 단어는 빠짐없이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4가지 영역 각각을 다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딩 지문에서 좋은 표현 하나를 봤으면 그 문단을 읽고 어떻게든 외워서 스피킹 질문이나 또 라이팅 질문에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거나, 또 뭐 스피킹에서 나온 한 주제와 유사한 라이팅 주제군들을 묶어서 내가 어떤 주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뭐랄까, 나의 의견이나 좀 철학 같은 거를 성립해 나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공부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여기서 배운 걸 다른 곳에 응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임하니까 훨씬 시간도 아끼고 방향이 좀 잘 잡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IELTS라는 시험은 크고 방대해서 혼자 독학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를 잡아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의 장점은 홍석 선생님이 정말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을 엄청 쏟아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현재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고 어떤 게 약하고 그런 것들이 선생님과 좀 자세하게 그때그때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나를 바로잡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다라는 그런 좀 든든한 마음으로 훨씬 편한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좀 코칭에만 충실하게 따라서 저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IELTS는 특히 처음이 가장 어려운 공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입문 장벽이 높아서 주변에서도 입문했다가 생각보다 부담이 커서 쉽게 낙담을 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초기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상 처음 2개월만 잘 버틴다면은 스스로 점점 늘어가는 걸 느끼면서 재미도 붙기 시작하고, 그래서 처음에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그랬거든요. 특히 IELTS는 또 이민이나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또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을 굳게 먹고 또 선생님 믿고 잘 따라 주신다면은 원하는 점수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목표 점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시험을 쳐서 공인된 IELTS 점수를 하나를 가지는 게 생각보다 정말 의미가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제가 공인된 IELTS 점수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쟤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막상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뭐랄까 그런 주변에서 오는 그 기운의 자신감을 좀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점수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앞으로 더 높은 목표 점수를 따야 한다는 동기부여도 계속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고,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우선 어떤 학교 그리고 어떤 학과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뚜렷하게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유학이라는 걸 마음을 먹고 며칠 전 학교에서 합격 메일을 받기까지가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기간, IELTS도 따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포트폴리오라든지 또 그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서 제출까지 가는 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동안 스스로 흔들리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새거나 하는 그런 위험 요소를 막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유학을 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유학을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전공하고 싶은 학과를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상이 뭔지,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좀 더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일찍 시작을 해서 최대한 빨리 영어 점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